부서에서 간혹 채권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을 때 압류하라고 하는데 집행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가압류하라는 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압류한다, 가압류한다. 그래서 보면 주로 영어 부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상대방이 이제 부실이 될 것 같다.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빨리 가서 압류해라, 압류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의미는 뭔가 하니? 본인이 그죠? 압류한다는 의미는 건 우리가 이미 집행권은 즉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재판에서. 이게 보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공고 결정명령처럼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주고받는 소송 마찬가지로 그거 포함해서 이미 본안 소송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재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뭡니까? 가압류한다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압류를 하고 정식 본안 소송을 하든지 지급명령을 하든지 이행공고 결정명령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집행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압류 단계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압류와 가압류를 혼동해서 안 되는 경우고요. 압류한다는 건 뭔가 우리 집행권이 판결문이 있다는 거죠. 즉 압류한다는 건 뭔가니 우리 유체동산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빨간 딱지 붙인다, 빨간 딱지 붙인다. 그 유체동산 압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딱지 유체동산 압류라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고, 경매 기일날 정말 가서 뭐요? 사무실 직계 비품? 아니면 가지도를 팔아서 여러분 돈 받는 거, 그걸 압류한다 그러는 거예요. 경매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한다는 건 뭔가니?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경매한다는 경우죠. 경매에서 나중에 보면 경매에서 여러분이 돈을 실제로 받는 경우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 같은, 만약에 여러분이 가압류권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압류권자 있고 실제로 경매를 딴 사람이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순위권자, 선순위권자, 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은 배당 기일날 가잖아요. 현금 안 줘요,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공탁해요. 공탁하고 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원래 그 가압류했던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집행권을 받으면 그때 공탁했던 거 주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채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채권 같은 경우 보면 나한테 그 사람이 채무자지만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른데 공사대금을 받을 거 있다든지 물품대금 받을 게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 뭐 받을 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채권자죠. 그럼 난 돈을 어디서 봐야 되는 거죠? 내 채무자는 지금 변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누구한테? 내 채무자가 돈 받을 수 있는 걸 제3채무자라고 그냥 그 사람한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뭡니까? 채권을 압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기존의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채권을 압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방법이 채권 압류하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추심명령은 내 기존 채무자, 내 제3채무자 때 받았는데 일부 못 받았든지 다 못 받았어도 뭡니까? 기존의 채무자가 내 채무자로 강당 내가 붙잡고 있는 경우예요. 그죠? 단 뭡니까? 차이점은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딴 사람들 보면 가압류나 추심이 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부담할 채무가 있었겠죠. 그 돈을 갖고 뭡니까? 나눠 갖게 하는 거야. 채권 금액을 안분한다는 거고요. 추심 전부명령은 뭔가 하니 내가 먼저 전부명령 신청했던 뭡니까? 그 뒤에 또 뭐 막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추심 전부 뭐 가면 막 들어오겠죠. 다 무효되는 거죠. 내가 다 받는 경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그걸 다 받았는데 내 채권 다 받으면 되는데 내 채권을 못 받을 수 있죠. 난 1억 원이었는데 3천만 원밖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줄 것밖에 없다. 그럼 3천 주지 1억 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3천 받고 나면 7천 원 뭡니까? 내 기존 채무자도 뭡니까? 이제 채권 채무가 탈퇴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만 남아요? 그걸 더 받기 위해서는 뭔가 누구한테 내 채무자를 잊어보면 이제 채권 채무가 나고 끝난 거고 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해서 아니다 1억이다 막 소송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뭐예요? 시차관계가 정말 3천밖에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7천 날아가는 경우죠. 단 먼저 받는 경우.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할 때도 보면 추심이다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것도 보면 잘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기분 내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책회의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경우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를 한다는 건 뭔가 하니? 그럼 뭔가 하니? 우리가 보면 그죠? 집행권은 즉 판결문이 없을 때 뭡니까? 이걸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유체동산 이게 없어져 버려. 그럼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판? 지겠습니까? 이기겠죠. 왜요? 여러분이 모든 자료가 있는데 재판 지겠습니까? 근데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나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딴 데 재산, 채무자에서 받을 채권 다 없어졌고, 부동산 없고, 다 팔아버렸고, 담보 제공했고, 유체동산 다 없고, 창고 물건 없고, 남는 건 종이 한 장 남지 않습니까? 판결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가압류라는 건 장래에 집행할 채권을 뭡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라는 거죠. 가압류 안 할 수 있죠. 언제? 이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목표. 축구샵에서 맨 마지막 목표는 현란한 드리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링이 목표고요. 야구에서도 어떻습니까? 홈 들어오는 게 목표지 나가는 게 주자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죠. 받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판결만 갖고 돈 받는 게 채권, 유체동산, 그죠? 부동산에서 압류해서 받는 게 그게 끝나는 경우죠. 근데 끝날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담보가 없는 상태다. 담보가 있으면서도 만약에 채권이 초과됐다. 그건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졌다. 재판에 이겼다. 일단 정말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장래 집행할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게 가압류다. 그래서 가압류는 보면, 나중에 제가 그런 설명들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그림으로 도해드려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먼저 했다고 먼저 받는 개념이 아니다. 안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면 제도는 압류, 가압류, 이런 용어 혼돈 쓰는데, 정리하면, 압류한다는 건 우리가 뭐 집행거나 판결만 있을 때 압류한다는 거고, 없을 때는 뭐 한다고요? 가압류한다는 용어를 쓴다는 거. 예,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